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15분 만에 하나의 감염병 전용 병동을 세울 수 있다면 믿으실까요? 또 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일본에서 올림픽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폭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옥행 열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2년 전부터 한국 기업이 준비해온 빅픽처가 공개되자 프랑스 이사 CNN에서 집중 취재하며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산다는 한국의 기술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밀려드는 환자의 부족한 일손에 혹독한 날씨까지 겹치며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다고 해 화제인데요. 바로 전염병 전용 병동이 간이형 음압병동이 그 주인공입니다. 세계 최초보다 고객이 갈망하는 제품을 만들겠다. 특수차 제작 회사인 오텍그룹을 운영하는 강성희 회장 집무실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강 회장의 철학이 잘 녹아있는 제품이 지난 11월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형 음압병동인데요. 이 기업은 놀랍게도 2년 전부터 음압병동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제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 음압구급차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내부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데요. 여기에 각종 의료장비, 환자 관찰 카메라 등을 포함한 간호통합 스테이션까지 장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 최근에 CNN, 프랑스 24 등에서 해당 이동형 음압병동을 취재해 현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오텍은 복수의 해외 업체와 음압병동, 구급차 등을 수출하는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카이스트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해온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이스트는 시뮬레이션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음압 프레임, 에어 텐트, 기능 패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게 음압 병상이나 선별 진료소 등으로 변형 또는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환자 병상을 음압 병상으로 전환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코로나19 중환자용 음압 병상 부족난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전실과 병실로 구성된 병동의 기본 유닛은 모듈 재료가 현장에 준비된 상태에서 15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분 만에 하나의 감염병 전용 병동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병동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반면 세계는 안타깝게도 새로이 등장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자 수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학술지 사이언스는 지난 5일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고 특히 위험한 대유행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처음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후 영국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변이들을 제치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 달 전부터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는 이미 런던 신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도 신규 감염자의 4분의 1에서 검출됐다고 합니다. 유럽 다수 국가는 물론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에게서 검출되며 충격을 준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은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영국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이전보다 50에서 70% 더 높은데요. 감염자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는 아직 없지만 전염성이 강해질수록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은 영국과 인접국인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누적 코로나 확진자 15만여 명, 사망자 2,3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피해국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 즉 비율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1일 현지 일간 아일리시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일 평균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로는 아일랜드가 1,322명으로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그 뒤를 체코, 슬로베니아가 뒤따르며 한국은 13명으로 120위로 꼽혔습니다. 2020년 내내 유럽에서 모범 방역국으로 꼽힌 독일에서마저 연말을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는 독일은 더 이상 방역 롤모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 것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형태로 일본 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NHK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기준 일본 전역에서 6,076명의 감염자가 새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7,000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보다 인구면에서 2.4배 많은 일본이지만 하루 6,000명에서 7,000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은 무려 한국의 1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했지만 1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기존 변이와 다른 새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도쿄 하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NHK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과반을 넘는 63%가 대회를 중지 또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 견해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강행 의지를 피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심각한 확진자 증가세로 수도권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인류가 역병을 극복했다는 증거로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팬데믹의 기세가 거센 현 상황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인 것 같네요. 이에 일본 최대 포탈 야후재팬에도 일본 당국의 안일함을 성토하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상에서는 스가 총리의 올림픽 강행 의지를 비판하는 일본 네티즌들이 많다지만 현실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일본 시민의식이 그리 좋지 못한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0일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1도 사면에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후 첫 3일 연휴의 첫날인 9일 일부 관광지가 많은 사람들로 혼잡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결과 긴급사태 발령 첫날 도쿄도의 야간 유동인구는 지난해 긴급사태의 첫날인 4월 7일에 비해 40%나 더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시점이 조금 늦어버린 것인지 일본 자국 내 팬데믹에 대한 경각심 조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일본이 여름에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한들 몇 명의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관련 놀라운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잔악행위에서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것은 이번 위안부 소송의 결과와 함께 일본의 역사적 만행이 담긴 기사가 해외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그 아래 달린 댓글인데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데요. 승패를 떠나 첫 접수부터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8일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응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9일 일본 정부는 자선 압류 여부 등 소송 절차의 추이,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ICJ 제소를 판단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ICJ는 1946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사법기구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취급하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을 배상하라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판결했다가 ICJ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국제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나치에 비유한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해외 유명 커뮤니티의 해당 소식과 함께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기사가 업로드되자 순식간에 해외 네티즌들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맞아, 난 왜 서구 사회가 독일에는 끊임없이 홀로코스트를 상기시켜주면서 일본은 그냥 두는지 이해가 안 가. 일본이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짓은 나치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다르지 않아.
라며 일본의 역사적인 만행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독일처럼 오늘날까지 그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어야 마땅함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와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내가 읽어본 것 중에 제일 슬프고 거지 같네. 속에서부터 역겨워. 안타깝네. 라며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처음 접하고 받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듯한 네티즌들은 일본이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잘못된 이름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할머니에 대한 거 TV에서 본 적 있어. 할머니가 묘사하는 것 하나하나 진짜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 더 열받는 건 일본이 자신들이 만든 성노예들을 매춘부라고 부르면서 만행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라며 그들이 실제 만행을 교묘하게 축소하기 위해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고 성노예라는 말도 실제로 겪은 일에 비하면 너무 축소된 표현이지 성폭력만 당한 게 아니고 고문당하고 학대받았어. 라며 일본군의 만행이 위안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 제기랄 왜 역사 시간에 이런 건 안 가르쳐주지? 12살이 하루에 40명을 상대해? 라며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사실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패소로 인해 일본이 물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일본 역겹다. 저 금액은 가당치도 않아. 저런 고통에 값을 매길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라며 일본이 진짜로 반성한다면 해당 배상금은 응당 지불하고도 충분치 않는 금액임을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역사를 대하는 마음은 일본을 빼고는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초긴장 상태에 빠지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2021년 또한 마스크를 쉽사리 벗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멋진 기술을 개발해내는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와 학생들을 보며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